하진 않아. 곱셈 정리는 선생님이 이것만 설명해 볼게. P,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공부했어. B 이렇게 했었나? B 기분 A, A 기분 B로 했나? B 기분 하여튼간 이게 조건부 확률이지. P, B 기분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요. P, A분의 요거 분의 그리고 위에가 P, A, 교 B 이거 연습을 했다고. 그럼 곱셈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 식에서 얘를 이쪽에 곱해준 거는 얘랑 똑같지 않겠냐가 곱셈 정리예요. 다시 말하면 P, A, 교 B는 P, A, 교 B는 P, A 곱하기 P, B 기분 A랑 같지 않겠냐가 곱셈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뜻은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한번 볼까? 만약에 제비뽑기를 한대. 제비뽑아.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가 당첨이야. 5개 중에 2개가 당첨이야. A가 먼저 뽑아. A라 그러니까 사람 A가 뭐 누구라 할까? 그래 A라 그러자. A라는 애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아. 나중에 뽑아. 뽑으면 버려. 그럴 때 A도 당첨, A 당첨, 그리고 B도 당첨되는 확률 한번 구해보자. 이건데 이거 구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5개 중에 2개가 당첨인데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을 거야. 뽑은 제비는 그냥 들고 가요. 근데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될 확률을 구해보자. 그러면 중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 A가 당첨됐어. 5분의 2. 그러면 A가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당첨될 확률은 4분의 1.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했었지. 그죠? 이게 지금 A가 당첨됐어. A도 당첨되고 이걸 사건 A라 그러면 B가 당첨된 사건을 B라 그러면 A도 당첨돼도 B도 당첨될 확률을 계산할 때는 A가 당첨될 확률 곱하기, 자 이게 A가 당첨될 확률이지.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A가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될 확률이에요. 왜냐면 그냥 B가 당첨될 확률은 구하기가 되게 복잡해. 어떻게 되냐면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으니까 B가 당첨될 확률은 케이스가 나눠져. 1번 A가 꽝 뽑고 B가 당첨 뽑거나 2번 A가 당첨 뽑고 B가 당첨 뽑거나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지. 이게 전부 다가 사실은 B가 당첨될 확률이야. A가 꽝을 뽑고 그리고 B가 뽑을 때 당첨이 되거나 또는 A가 당첨을 뽑고 5분의 이제 2로 가져갔지. B가 뽑을 때 당첨이 되거나 이거 2개 더한 거가 다 합쳐서 PB예요. 근데 요것만 곱했잖아요. 요것만. 이게 뭐냐면 A가 당첨되고 B가 당첨되는, 그러니까 A가 당첨됐을 때 B가 당첨되는 요거가 바로 요거야. 그래서 곱셈 정리라는 건 이걸 따로 복잡하게 외울 게 아니라, 왜냐면 선생님도 이거 제대로 설명한 적 없어. 왜? 중학교 때 다 배워서 다 계산할 줄 알아. 그러니까 곱셈 정리는 쉽게 얘기해서 연달아 일어났을 때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이 내용이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면 쭉쭉 그리고 곱해 나간다. 이게 곱셈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8번 문제를 보면 4장의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의 영화 시사회 응모권이 들어있다. 10장 중에 4장이 당첨이에요. 4장이 그냥 너희들 딴 생각할까봐 그려주는 거야. 보면서 하라고. 그래도 지금 여기 6개, 10장 있는데 4개가 당첨이고 6개가 꽝이야. 이 중에서 갑하고 을이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거야. 갑이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을이 뽑을 거야. 그리고 뽑은 응모권은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럴 때 갑과 을이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곱셈 정리.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 곱하면 된다. 그러면 갑이 먼저 뽑으니까 갑이 당첨을 먼저 뽑을 확률은 10장 중에 하나 뽑을 때 10시 1, 10분에 당첨 4장 중에 한 장 뽑으면 되지. 4시 1, 4. 이게 갑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지. 그리고 연달아 이게 곱셈 정리야. 연달아 일어나니까 그리고 을이 뽑아야 되는데 갑이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아서 가져갔어요. 버려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응모권 9장 중에 당첨은 3장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을이 뽑을 때는 시행이 9시 1분에 9분에 을은 3장 중에 한 장 뽑으면 3시 1, 3. 이게 갑도 당첨, 을도 당첨될 확률인 거지. 그래서 곱한다.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90분에 12, 약분을 안 했네. 2, 6, 12, 2, 4, 8, 2, 5, 10. 뭐야, 3으로 돼. 3, 2, 6, 3에서 3, 5, 15. 이렇게. 요걸 곱셈 정리라고 한다. 별거 아니지.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자, 그 다음 또 한번 해볼게. 남자하고 여자로 구성된 어느 소모임의 전체 회원수는 20명이다. 여자 회원수는 12명이다. 그럼 남자는 8명이죠? 남자 8명, 여자 12명이다. 이 소모임의 회원 중에서 의자에 나란히 앉을 2명의 회원을 뽑으려고 한다. 이게 시행이죠. 2명을 뽑는 거야. 10명 중에 2명을 아니지, 20명 중에 2명을 뽑는 게 시행이야. 근데 이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임의로 1명씩 2번 뽑는데, 1명씩 2번 뽑는데, 그냥 이렇게 뚝,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는데 20C가 아니라 1명씩 뽑고 1명씩 뽑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뽑는데, 첫 번째는 여자 회원을 뽑고 두 번째는 남자 회원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생각하지 마시고 뽑고 뽑을 확률이니까 처음에 여자 회원 뽑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 뽑고 생각할 때 뽑고 그 다음에 남자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확률 구하시오니까 여자 뽑고 남자 뽑아야지. 그리고 경우의 수나 확률 계산할 때 선생님이 조언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신이 돼야 돼. 신.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는 주체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남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거에 선생님이 늘 잔소리 하지만 4명한테 볼펜 나눠줄 때 A가 쟤는 뭐 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 받았을까 생각하니까 경우의 수가 자꾸 5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뭐 받았을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이 돼야 돼. 얘네한테 볼펜을 나눠주라고 너희들한테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볼펜을 나눠주래 얘네들한테 이렇게 생각해야지. 너 뭐 받았니? 이렇게 착하게 생각하면 안 돼. 볼펜 너 얘네들한테 볼펜을 나눠주라고 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펜을 들고 직접 행동을 하는 게 경우의 수예요. 이거 누구 받을래? 너 줄까? 이걸 고민해야지. 자꾸 사람한테 볼펜을 주면 안 돼. 이거 4가지. 너 내 중에 하나 가져라. 너 내 중에 하나 가져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생각을 해야지. 너 뭐 받았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통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고 내가 하는 거야 이거를. 여자 뽑으래. 알았어. 그럼 20명 중에 1명 뽑을 때 여자애도 몇 명이야? 12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는 거지. 뽑았어. 이렇게 돼. 20시 1분에 12시를 해서 여자를 뽑았어. 야, 너 나와. 여자 나왔어. 그죠? 그 다음에 남자애 뽑으래. 19명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자 뽑았어. 너 저기 가 있어. 딱 쳐다보면 19명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9명 중에 1명 뽑을 때 19시 1. 남자애들은 8명 그대로 있지. 여자애들이 11명이 돼 있는 거고 남자애들 8명 중에 1명 뽑기 8시 1. 4, 2, 8, 4, 5, 20. 약분 잘해야지. 5, 1은 5, 45. 95분에 24. 이걸 곱셈 정리라고 한다. 그 다음 크기가 같은 파란 구슬 N개와 빨간 구슬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러면 총 합쳐서 파란 거 N개, 빨간 거 6개니까 총 N 플러스 6개 중에
한 개씩 두 번 꺼낸대요.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근데 꺼낸 구슬은 다시 안 넣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는 나는 첫 번째 파란 구슬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빨간 구슬 뽑아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파란 구슬 뽑아야지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구슬이 너 몇 개이니? 그럼 n 플러스 6 C1분의, 그러면 n 플러스 6 균형 n 플러스 6C1인가? 여기서 하나 뽑을 때 파란 구슬은 n개 있으니까 nC1 n이다 이거야. 파란 구슬 뽑았어요. 그러면 넣지 않는다 했으니까 파란 구슬 뽑아서 버려버리고 휙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빨간 구슬 뽑아야 돼. 그럼 빨간 구슬 뽑으려고 딱 보면 주머니에 구슬은 하나가 줄어들어 있지. 파란 구슬 하나 뽑아서 버려버렸으니까 그럼 n 플러스 5개 중에 하나 뽑을 때 두 번째는 빨간 구슬을 뽑아야 되는데 파란 구슬 버려버렸으니까 빨간 구슬은 계속 6개가 있잖아. 그 안에 6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 이렇게 식을 세우고 그게 2분의 1이 된다. 문제에서 2분의 1이 되었을 때. 식을 정리하면서 풀어볼까? n 플러스 6 곱하기 n 플러스 5분의 6n이 2분의 1이 된다. 얘는 1로 곱하고 얘는 1로 곱하고 12n은 요거 전개하면서 1로 곱해볼까요? n제곱 플러스 요거 전개하면서 n제곱 플러스 6n 더하기 5n이니까 11n 플러스 30 n제곱 2항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30은 0 마6 마5 땡. 어떻게 인수분해 돼 이게? 인수분해 안 되네? 나 어디서 잘못했나? 11n 30 이게 숫자가 잘못됐나? 그랬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산 안 틀렸으면 숫자가 잘못됐어. 계산 맞아? 선생님 틀린 데 없어? 그냥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도 되긴 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숫자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고쳐놔야 되는데 안 고쳐놨어.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잘못 나왔어. 아마 요게 틀렸을 거예요. 요게 2분의 1이 아니라 이게 얼마였더라? 이게 얼마였더라? 2분의 1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고쳐놔야지. 아까 생각나는데 4분의 1 4분의 1로 바꿔볼게요. 4분의 1 아니야. 4분의 1 아니야. 4분의 1 아니야. 4분의 1 안 되지? 4, 24 되지? 4분의 1 되지? 4분의 1이 맞는 것 같아. 4분의 2 문제가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4n 24n 문제가 선생님이 잘못 냈어. 24n 이게 넘어와서 24, 1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13n 인수분해가 이제 돼서 n 빼기 10 n 빼기 3은 0 그래서 10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된다. 그래서 정답은 13이 답이에요. 숫자가 잘못 냈어. 아까 세연이 말도 맞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였어. 대값이 자연수가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 아까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그게 허근이어서 근이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다시 만든 거야. 아까는 두 근의 합으로 13을 구해도 되는 건 맞는 말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제 조건부 확률하고 같이 풀어야 돼. 문제를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아까 지금까지는 중학생들 문제 푼 거고 흰공 5개랑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공 5개랑, 아이고, 흰공 5개. 그냥 보면서 해봐. 너희들은 안 그래도 돼. 흰공 5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 갑하고 을이 순서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거다.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 구하시오. 이 질문이 중요한 거다, 이제.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분명히 문제에서 갑부터 꺼내고 그 다음에 을이 꺼낸다고 했어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고, 그러면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을만 생각하면 안 돼. 갑이 어땠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갑이 흰 공을 뽑고 을이 검은 공을 뽑을 수도 있고. 선생님, 왜 을이 검은 공 뽑아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을이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기 때문에. 갑이 흰 공을 꺼냈을 때 을이 검은 공을 꺼냈을 수도 있고, 또는 갑이 처음에 검은 공을 꺼낸 다음에 을이 검은 공을 꺼냈을 수도 있지. 이게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갑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을보다 갑이 먼저 뽑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점이야. 제가 갑이 처음에 흰 공을 뽑았어. 총 공이 9개 있는데 9분의 5의 확률로 흰 공을 집어들었어.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갑이 흰 공을 집어들어서 이렇게 나갔죠. 그때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8분의 4가 된다. 즉, 약분하지 말고 72분의 20이다. 이렇게 을이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72분의 20이다. 또는 아니면 갑이 처음에 뽑을 때 검은 공을 뽑아갔어. 9분의 4의 확률로 검은 공을 뽑아갔어. 9분의 4의 확률로 검은 공을 뽑아갔어. 그리고 을이 뽑을 때 8개 되어 있는데 을도 검은 공을 뽑아갔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도 약분하지 말고 72분의 12다. 이 사건은 배반이에요. 절대 같이 일어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일어났으면 이렇게 못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났으면 이렇게 못 일어나지.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 둘이 더하면 끝이 정답이에요.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그래서 정답은 72분의 20 더하기 72분의 12, 72분의 32. 이제 약분해야지. 48에 32, 4일은 4, 48에 32. 248, 298. 9분의 4가 답이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했을 때는 이제 본능적으로 더해줘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났을 때는 순서대로 곱셈 정리, 곱해주는 거예요. 쭉 곱해 나가는 거다. 자, 한 번 더 해볼게. 어떤 야구팀은 비가 오는 날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4, 10분의 4다. 비가 오지 않는 날 이길 확률은 0.6이다.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0.3일 때,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해. 이번 주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0.3일 때 주말에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지. 마음 독하게 먹어야 돼. 확률과 통계는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0.3이니까 비 안 오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일기예보만 한 거니까. 비가 올 확률이 0.3입니다. 그러면 안 오겠구만, 기상청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러면 주말에 이겨야 된대. 우리 팀이야. 여러분들이 감독이야. 주말에 이겨야 돼. 우리 애들은 비 오면은 좀 승률이 떨어지는데 비 안 오면 이길 확률이 높고, 그럼 주말에 일기예보를 봤더니 비 올 확률이 0.3이래. 그럼 안 오겠네? 이게 아니지. 야, 그러면 진짜 비가 안 와서 경기를 해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근데 이 비가 갑자기 와버려갖고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이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가 안 와서 이길 수도 있고 와서 이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비가 안 왔어. 얘가 비가 올 확률이 0.3이라고 했으니까 비가 안 올 확률은 0.7이지. 70%의 확률로 비가 안 왔어. 그리고 우리는 경기를 했지.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날 이길 확률은 0.6이거든? 0.6 이렇게 이겨. 그래서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이길 확률이 0.42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비가 온다면
B가 올 확률이 0.3이랬는데 0.3의 확률로 B가 왔다면 B가 온 상태에서 우리는 경기를 할 거고 그때 이길 확률은 0.4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곱하면 0.12. 결론, 이번 주말에 우리 팀이 이길 확률은 0.54. 50%가 살짝 넘는구만. 왜? 날씨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다 확률을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이걸 이용해서 스포츠 도박도 하고 있고, 선수 한 명 부상, 뭐 누구 부상 비었을 때 야구 같은 경우 보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야구팀은 이거 분석하는 어느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프로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야구가 특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거 분석하는 팀들이 되게 많다고. 구단마다 상대방이 누구 빠지면 누가 어디로 가면 어떤 날씨에 누가 잘하고, 이거 다 모든 빅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앞으로 사회는 데이터가 돈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도 돈이고 통계학도, 이런 확률 구하는 통계학자들, 통계학 기술 이런 것도 이제 유명한 직종 중에 하나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해봤다.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 커플 행사를 하고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딱 갔는데 오, 커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커플이 이제 우리 커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혹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딱 갔는데 이벤트 상자에 남자 여자가 이 순서대로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뽑아. 남자 먼저 뽑고 여자 먼저 뽑으라는 거야. 남자 뽑고 여자 뽑아서 프리 적혀 있으면 아이스크림 값은 안 내도 된대. 근데 꽝 적혀 있으면 아이스크림 값을 내야 된다는 거야. 이벤트 상자, 야 이것도 봐봐요. 착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남자 먼저 뽑고 여자 먼저 뽑는데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몇 개 사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한 개씩 사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남자친구는 프리 뽑고 나는 꽝 뽑으면 남자친구는 공짜로 먹고 나는 돈 내야 돼. 남자친구가 사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알겠지? 얘가 시킨 대로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순서대로 카드를 한 장씩 뽑아 프리가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의, 뽑은 사람의 아이스크림 값은 지불하지 않고 꽝이 적혀 있으면 아이스크림 값 내,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이벤트 상자에 들어있는 20장의 카드 중에 20장의 카드 중에서 프리가 적혀 있는 카드가 4장밖에 없대요. 여자가 프리가 적혀 있는 카드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말만 복잡해졌지 아까 문제랑 똑같아. 값을 하고 누구부터 뽑아? 남자부터 뽑아. 그 다음에 여자 뽑을 거야. 그러면 목표는 여자애가 프리를 뽑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케이스가 또 나눠져야 돼. 첫 번째, 남자가 프리를 뽑고 여자가 프리를 뽑을 수도 있고, 남자부터 뽑으니까. 두 번째, 남자가 꽝 그리고 여자가 프리를 뽑을 수도 있죠. 왜 프리를 뽑아야 되냐면 여자가 프리를 뽑을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20장 들어있대요. 자, 우리 커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남자친구 먼저 뽑아. 20분에 당첨은 4장 들어있다. 남자친구가 당첨을 뽑아서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뽑아. 19분에 당첨 제외가 남자친구 때문에 한 장 줄었다. 이거지. 380분에 12. 약분하지 말고. 좀 이따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남자친구가 꽝 뽑아. 20분에 16. 그러면 여자친구 뽑을 때 19장, 총 19장이 돼 있지만 그 중에 당첨 제외는 그대로 4개가 있다. 그래서 380분에 64. 정답은 380분에 76. 이제 약분해야지. 2, 36, 28, 16. 아, 모르겠다. 1은 2, 98. 1은 2, 298. 2, 98, 2, 50. 95분에 19 맞으면 맞는 거고, 4일은 4에 4고, 아니, 안 되죠? 이게 맞나? 약분 다 해봐요. 맞아? 5분의 1이야? 5분의 1이야? 5, 1은 5, 9, 45. 5, 19로 약분해야 되네. 5분의 1.
이제 곱셈 정리가 끝났어요. 이 문제는 또 다른 거니까. 여기까지는 오늘 주제는 알겠죠? 순서대로 일어나는 건 곱하는 거야. 그게 곱셈 정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 구할 때. 자, 이제 문제를 읽어보자. 다시. A 주머니에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볼게. 여러분들은 안 그려도 돼. 내가 보여주는 거니까. A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3개, 흰 거 화이트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4개가 들어있고 블랙. A 주머니에는 이렇게 들어있다. B 주머니가 있다. B 주머니에는 흰 구슬이 4개, 화이트. 그 다음에 검은 구슬 2개가 들어있다. 블랙. 이렇게 들어있다. 딱 보이죠? 이제 여기까지 읽었어요.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두 주머니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A를 고를 수도 있고 B를 고를 수도 있어. 택하여 구슬 2개를 뽑는 거야. 동시에 꺼냈더니 슬러시. 선생님 왜 이 슬러시를 그었을까?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뭐야 이게? 시행. 어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주머니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이거요. 그럼 고르면 거기서 공 2개 꺼내세요. 이게 시행이에요. 그지? 그거 나왔을 때 슬러시. 이게 어려운 점이야. 어디에서 튀어나오든 뭐뭐 했더니 뭐뭐 때 이때가 시행 때가 끝났는데 이때로 끝난 이 문장이 시행이 아니잖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니까 이게 조건 방열이 되는 거지. 이게 조건이야, 조건. 뭐뭐 했을 때 조건. 그 다음에 2개가 모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질문. 그러니까 이 구성을 띄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주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채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아, 조건부 확률이구나.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 구하시오. 사건 다음 시행 다음에 조건 다음에 질문 나오면 조건부 확률이다. 그럼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순서. 이 조건,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을 때 이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의 확률을 분자에 올려놓는다. 이게 조건 확률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먼저 조건의 확률부터 구하기. 조건의 확률 구하기.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이제 필요한 재료는 다 배웠어. 조건의 확률. 이런 시행을 할 때 주머니 하나 고르세요. 2개 뽑으세요. 했는데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가 나왔대. 그러면 어느 주머니에서 뽑았는지 알아 몰라. A에서 2개 뽑아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2개 뽑아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을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아까 좀 전에 풀어봤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야 돼.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대. 그러면 A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B에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기본기예요, 항상. 이랬을 수도 있고 저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번호를 계속 붙여나가. 그럼 A에서 2개를 뽑았는데 흰 거 하나가 나왔고 검은 거 하나가 나올 확률 구해보자. 그럼 시행이 중요한 이유. 시행에 분명히 공만 2개 꺼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면 주머니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럼 A 주머니를 택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 확률이 2분의 1이 있다. A 주머니를 택하고. 왜냐면 주머니를 고를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시행 따라서 계속 확률을 계산해 줘야 돼. 주머니 택했어. 그러면 2개를 꺼내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 주머니는 공이 7개가 들어있어. 7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72분의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꺼내래. 리듬 타면 되죠. 흰 거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31 곱하기 40. 이게 A 주머니를 택하고 2개를 꺼낼 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을 확률인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21 곱하기 2, 21 곱하기 2, 42분의 3, 42. 약분 안 하고 지켜볼 거야. 일단 좀 이따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모는 다르겠지만 지켜보고 더 이제 약분할 거야. 통분도 해야 되니까. B. 자, B 주머니를 선택해서 흰 구슬 1개, 검은 구슬 1개를 꺼낼 확률을 계산해보자. B 주머니를 선택을 해야 돼. 일단 2분의 1의 확률로 B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B 주머니는 공이 6개가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2개 뽑았을 때 흰 거 4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그리고 곱하기 검은 거 2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왔다. 그럼 얘는 6C는 15 곱하기 2 하면 30분의 4, 2, 8이다. 분모가 다르지. 이제 약분해야지. 분모가 다르니까 이제 약분해야지. 요거 2분의 1이고 요거는 15분의 4.
결론. 조건의 확률은 얼마냐면 30분의 19가 조건의 확률이다.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정답을 쓸 때 조건 확률은 조건의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구해놓으면 분모에다 딱 갖다 놓죠. 요게 분모. 분모. 조건 구했어요. 조건의 확률 분모. 그 다음에 분자에 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개의 교집합.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봐. 이것만 보면 안 돼. 두 개의 교집합이야. 분자에 놔야 되는 거는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 개가 나왔는데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이 분자에 놔야 되는 거야.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 개가 나왔는데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분자에서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1번.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 개가 나왔는데 A에서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해가 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조건과 질문의 교집합의 확률이란 말이야. 이게 흰 구슬 한 개, 검은 구슬 한 개를 A에서 뽑았을 확률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올려놓으면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하고 19분의 15가 답이에요. 요 패턴의 조건 확률 문제는 매년 수능에 한 문제씩 출제해야 돼요. 매년 한 문제씩. 조건부 확률인 걸 먼저 캐치를 하고 조건의 확률을 구하면 케이스가 기본적으로 1번, 2번 나눠진. 그러면 조금 쉬운 거. 케이스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지면 킬러 문제 되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분모에 놔주고 질문하고 조건의 교집합은 그 케이스를 나눈 번호 중에 반드시 하나 존재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 존재해요. 그럼 그거 위에다 놔주면 완성.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거 틀리면 타격 굉장히 크다. 고배점으로 나와도 절대 틀리잖아. 여기서는. 이건 계속 연습을 해야 하니까. 되게 중요한 유형이라 조건 확률은. 자, 그러니까 먼저 연습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숙제할 때도 내가 부탁했지만 조건 확률 슬러시 그으면서 이거 조건 확률이네? 캐치하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는 이 문제는 조건 확률입니다. 알아서 풀어보세요라는 말이 절대 없기 때문에. 어느 축구팀은 이번 시즌에 A구장에서, 이 경기장에서, 구장은 경기장을 의미하는 거야. 이 경기장에서 전체 20%의 경기를 치른대요. 이 축구팀은 A구장에서의 승률, 여기서 경기를 하면 승률이 되게 높아, 그지? 이 경기장에서 하면 이길 확률이 되게 높은데 다른 데 가면 유독 약해. 여기서만 강하고. 이번 시즌에 어떤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했을 때, 자 보세요. 경기를 하는 게 시행이에요. 경기를 해. 왜냐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경기를 해. 이게 시행이야. 승리했을 때 이게 조건인 거예요. 일이 벌어졌지. 뭐뭐 했을 때가 지금 결과가 벌어진 거에 때가 붙었으니까 이게 조건. 그 경기장이 A구장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질문. 그러면 조건, 이게 조건 확률이네? 그럼 조건의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 분모에 놔야 되니까. 다시 개념. PA 기분 B. 그냥 우리 공부할 때 B 기분 A로 공부했지, 처음에. 조건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 그럼 얘가 A고 이게 B란 말이에요. 그럼 조건 확률의 공식은 A가 일어났을 때 A분의 둘의 교집합을, 이게 공식이지.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조건의 확률이 계산해서 분모에 놔줘야 되고, B가 일어날 확률, 질문과 조건의 교집합을 분자에 놔줘야 되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 이거부터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승리할 확률을 구해야 되지? 무조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하면 돼. 승리를 해야 된대. 어디서? A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A가 아닌 구장에서 승리할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A 구장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타 구장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이게 딱 케이스가 두 가지로만 나뉘면 기본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 자체도 어렵지만. 그럼 이것까지 아까 주머니 고른 것까지 선택했듯이 이 말이 눈에 거슬려야 돼. A 구장에서 전체 20%의 경기를 치른대. 100경기다 그러면 20경기를 A에서 치르는 거야. A에서 승리를 해야 돼. 그럼 A에서 경기했을 확률 자체가 0.2예요. A에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A에서 경기를 했어. 0.2의 확률로 A에서 경기를 했어. 그것까지 계산을 해줘야 돼.
그리고 경기를 했어. 그런데 이겼어. A구장에서 이길 확률은 0.7, 70%니까 0.7. 이게 A구장에서 경기를 해서 이길 확률이에요. A구장에서 경기할 확률은 0.2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14. 꼴랑 얼마 안 되는 거야. A구장에서 승률 높아봤자 뭐야. 20%밖에 경기를 안 치르는데. A구장에서 어쨌든 A구장에서 이길 확률이 0.14인 거야. 이 시즌 내내. 그럼 타구장. 다른 구장에서 경기했을 확률은 0.8이겠죠. 80%. 그때 승률은 굉장히 낮아요. 0.3. 0.3. 그러니까 0.24. 다른 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이 0.24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 0.382 이 구단의 승률이야. 0.382 구단의 승률이에요. 진짜 별로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럼 이게 승리할 확률이야. 자, 진짜 못하는 애들 어쩌다 이겼네. 승리했을 때 A구장에서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0.382 분모로 가야 돼. 조건이니까. 분자에 놔야 되는 거는 A구장이었을 확률이 아니라 A구장에서 승리했을 확률을 분자에 놔야 돼. 둘이 교집합이니까. 그럼 A구장에서 승리했을 확률은 여기 구해놨어요. 그게 요게 0.14. 이게 조건과 질문의 교집합인 거니까. 38분의 14. 1은 2, 9, 18, 2, 7, 14. 19분의 7. 이런 걸 다 분석을 해. 어웨이에서 강한 팀이 순위가 높고, NBA 농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 3점슛 성공률이 높은 팀이 순위가 높고, 플레이오프에서는 2점슛 성공률이 높은 팀이 순위가 높다. 승리 확률이 높다. 이거 다 분석해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야. 민수가 나왔네? 민수가 오늘 안 왔는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기보다 오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조건 확률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되게 교묘하게 숨어져 있다. 조건 확률인지가. 이건데 조건 확률이에요. 민수가 우산을 가지고 어떤 장소를 갔을 때 5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놓고 와요. 5번에 한 번꼴로 우산을 놓고 와. 우산을 두고 나올 확률이, 어디를 들어가든 우산을 두고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야. 어느 날 민수가 우산을 갖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집으로 왔어. 집에 왔더니 우산을 잊어버린 거야. 집에 왔더니 우산이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우산이 없어. 우산 학교에다 놓고 왔나? 학원에 놓고 왔나? 독서실에 놓고 왔나? 이렇게 막 생각하겠죠? 질문 나왔지. 우산을 학원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조건부 확률이에요. 왜냐? 여기 뭐 할 때 이게 슬러시를 긋는 습관이 들면 뭐뭐 할 때에서 그었을 거라고. 그죠? 근데 이 앞에 말을 보세요. 우산을 두고 왔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시행이 아니잖아.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런 때가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뭐가 벌어졌을 때잖아. 이게 조건인 거야. 우산을 두고 온 사실을 알았어. 이게 조건인 거야. 그리고 학원에 두고 왔어. 이게 질문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 시행은 뭐예요? 시행은요, 우산 들고 학교, 학원, 독서실 당겨온 게 시행이에요. 지금 우산 들고. 왜? 우산을 놓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마다 들어갔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우산 들고 학교 갔을 때, 학교에서 나올 때 우산을 안 갖고 나올 확률이 5분의 1인 거야. 얘가.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걸 알아야 돼. 그럼 조건부 확률의 기본은 이거를 구해서 분모해 놓고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을 분자해 놔야 돼. 그죠? 그러면 집에 왔는데 알았어. 우산을 놓고 왔네? 집에 왔는데 알았어. 그러면 조건의 확률을 구해볼게. 조건의 이 확률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산을 잃어버렸어. 민수가 우리 우산을 잃어버렸다. 그 확률을 구할 거야. 나 이거 우산 어디다 두고 왔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학교 갈 땐 분명히 있었는데 학교에 놓고 왔나? 이제 번호 들어가는 거야. 학교에 놓고 왔나? 아닌가?
학원에 놓고 왔나? 아닌가? 독서실에 놓고 왔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어디가 확률이 높은지 한번 보자. 어디에 놓고 왔을 확률이? 학교에 두고 올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왜냐면 학교 갔을 땐 있었거든? 그지? 나올 때 없는 거잖아. 5분의 1이야. 근데 학원에 놓고 왔을 확률을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학원도 5분의 1인데요? 아니, 노. 왜냐면 학원에서 잊어버리려면 학교에서 안 잊어버렸어야 돼. 학교에서 잊어버렸으면 학원에 우산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우산 안 갖고 왔으니까 잃어버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학원에서 잃어버리려면 일단 학교에서는 안 잃어버려야 돼. 학원에 들어올 때 우산이 있었어야 돼. 학원에 들어올 때 우산이 있을 확률이 5분의 4야. 그리고 학원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25분의 4지. 맞지? 자, 그러면 독서실에서 두고 가야 돼. 그럼 독서실에서 두고 오려면 학원에서 안 두고 일단 여기까지 왔어야 돼. 그죠? 그게 25분의 얼마냐면요. 25분의 21이에요. 독서실까지 우산이 무사히 있을 확률이 25분의 21인 거야. 다시 계산하자. 선생님 실수했네요. 독서실까지 무사히 우산이 있으려면 학교에서도 무사하고 학원에서도 무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학교에서도 무사하고 학원에서도 무사히 있어야 되니까 5분의 4 학교에서도 제대로 갖고 나오고 학원에서도 제대로 갖고 나오고 독서실 들어갔는데 나올 때 이거를 두고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125분의 16. 그럼 이거 3개를 더한 거가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인 거예요.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게 수학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는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숫자를 보세요. 그지? 근데 찾으러 갈 때 독서실부터 간다 항상. 그렇지 않아?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도 독서실부터 간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 사람 심리가 그렇게 되죠. 자기가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게 되지.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125분의 얘는 25 더하기 20 더하기 16 그래서 125분의 61 이게 분모예요. 자, 125분의 61이 분모예요.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분모 분해. 질문 볼까? 우산을 학원에 두고 왔을 확률 구하시오. 그러면 우산을 학원에서 잊어버릴 확률 여기 있어요. 25분의 4. 이것을 분자에다 놔주면 완성.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항상 조건을 구했을 때 케이스 중에 하나가 질문에 항상 있어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하고 60분의 20이 답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걸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다 그러면 답을 다 뭐라 그럴 거냐면 3분의 1이라고 그런다. 이거 왜 냈어요? 3분의 1도 많아요, 오답 중에. 뭐 3개 다녀왔으니까 여기서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뭐. 근데 이거 절대 되게 복잡하지. 확률 계산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